자, 이번에는 정책자금 또는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던데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회사들은 우리 중개사들이 소개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이런 자금 활용하는 것들은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회사들 자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거기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알아서들 활용을 하십니다. 예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그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70% 정도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줬고요. 금리가 높았을 때는 거의 1% 정도의 그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보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금리가 낮기 때문에 0.2에서 0.3% 정도 보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2.5%나 3% 사이에서 쓴다 하게 되면 이런 정책자금은 거기서 0.2나 0.3을 더 낮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들 중에서는 엄청 낮게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신용 등급 및 담보 종류에 따라서 대출 규모는 이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잘 맞는다고 하면 대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이 2.5에서 3% 정도의 변동금리를 사용하는데 입주 자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70%를 해주지만 업체에서 이렇게 은행권에서 협의해서 오는 금액 보면 보통 85% 정도, 또 많이 받는 회사들은 막 90%까지도 대출을 받아오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상가나 일반 오피스 같은 거 분양받을 때 대출 LTV 보통 보면 55%에서 65% 막 이 정도 선에서 받잖아요. 근데 지사는 실사용자들은 거의 뭐 85%까지 받아오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70%에서 80%까지 대출 받아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창업 초기 기업 육성 자금 있잖아요. 이 금액도 지금 한 뭐 업체당 보통 뭐 8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도 지금 업체당 뭐 60억 이런데 어쨌든 이 금액도 저희 중개사들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창업 초기에 뭐 벤처 창업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 자금, 재무 파트에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알아서 저한테 그 안내를 해주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모아놓은 건 있는데, 제가 저희 강의 깊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 정보 자료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업에서 더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벤처 투자 기업과 연구 개발 기업, 그다음에 기술평가 보증 기업들이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이걸 활용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 표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벤처 투자기관, 벤처 기업들은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분들은 지식산업센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평가 대출 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중gin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예비 벤처 기업도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기업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만 보여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오히려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 감면받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회사들은 취득세를 50% 정도 감면받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적격업체, 그러니까 제가 앞에 2장에서 설명드렸던 업종이 맞는 회사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종토세는 5년 동안 37.5%를 감면받아요. 그런데 이 감면받은 취득세는요, 우리가 계속 5년 동안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직접 사용하게 되면 50% 감면받은 것이 다 유효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4년 사용하다가 매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내가 사용하다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임대를 놓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도 임대를 놓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끝까지 5년 동안 유지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징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100평을 분양받았는데 그 중에서 10평을 임대 놓게 됐다. 그러면 그 10평 부분에 대해서는 10평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추징하는 거예요.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매매가 아닌 분양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는 거고, 그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법인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법인세 감면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라는 것은 서울에 아니라도 과밀억제권이거든요. 과밀억제권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했을 시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4년간 100%를 감면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이후에는 50%만 감면받아요. 근데 이 법인은 처음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요. 2년 이상 운영하던 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운영하던 법인이 법인 전체를 다 가지고 이전을 해야 돼요. 법인 전체를 다 가지고 이전해서 거기서 양도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양도가 아니고 그것도 이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인을 3년 이내 폐업하면 안 돼요.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운영을 4년간 해야 100%를 감면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성장관리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과밀억제권에서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냥 법인세 100% 감면이다 뭐 이런 건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그 지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요새 뭐냐면, 지산이 산업단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이외에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지산의 그 취득세가 50% 감면받는데 어느 데는 50% 감면을 받고 어떤 데는 50%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취득세 부분을 설명하는, 왜냐하면 지산은 다 취득세 50% 감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산업단지 내에서 지산을 만일에 내가 실제 구입해서 실제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서 지산이 아니고 업무시설로 가잖아요. 또는 지산이 아니고, 지산에서,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업무 지원으로 가잖아요. 지원은 감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50% 감면된다는 게 공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단지 밖에서도 그러면 50% 감면받습니까? 네, 산업단지 밖에 있는데도 공장은 감면을 받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4.6%가 취득세잖아요. 근데 4.6%가 아니고 2.3%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되느냐?
네. 입주해서 맨 처음에 입주하면 4.6% 감면을 받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구청에 가지고 감면 서류를 쓰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요. 근데 이때 업종이 안 맞으면요. 그런 감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에 입주하는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제조, 비제조 그 업종이 맞지 않으면 그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시 그냥 추징하고 그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아예 산업단지 이외에서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4.6%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설법인 있잖아요. 신설법인은 중과세를 내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설법인은 5년이 안 된 법인은 중과세를 내요. 근데 5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애기다. 아직 성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요. 5년이 안 되면 중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중과세를 안 해요. 산업단지는 일종의 시골과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는 중과세 하지 않아요. 근데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5년이 안 되면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9.4%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산업단지에 있었어. 산업단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10년 동안 사업했는데 산업단지 밖으로 지금 여의도나 아니면 산업단지 밖에 테헤란로나 아니면 서울 시내 어디로 이전을 해서 사옥을 샀습니다. 지산이 아니어도 되고 1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그래서 이전합니다. 그때는 중과세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산업단지에서 10년, 30년이 돼도 바깥으로 나와서 직접 사용하면 본점을 이전하면 중과세 대상이에요. 산업단지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모두 중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중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과세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산업단지 이외에 사업장을 통해서 임대사업만 한다. 산업단지 내에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로 이동하면서 임대사업만 한다. 이럴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은요. 본점이나 지점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똑같이 4.6%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득세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4.6%라는 금액이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되고요. 특히 9.4%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사님 또는 법무사님하고 의논하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산단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5년이 경과한 법인인지 아니면 산단에서 산단 이외로 가는 건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건지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능통한 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확실한 공인중개사하고 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표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지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지금 매수하는 거는 중개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매수가 아닌 분양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이렇게 입주 의향서를 제출해야지 돼요. 최근에 그 추세입니다. 너무 분양받는 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주의향서를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해당 회사의 분양사원을 통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에 어떤 청약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회사를 통해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분양계획서를 작성했으면 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중도금은 최근에 모두 이제 무이자 대출이 많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그냥 이자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2년 또는 2년 반 후에 준공이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현행 법으로는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다른 회사한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매인데 현재까지는 전매는 적법해요. 그런데 이 법은 뭐 내년에 바뀔 여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통과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해서 이 부분을 임대를 놨어요. 임대를 놨게 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직접 사용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임대를 놨어요. 임대를 놨을 때 요즘에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임대 수익률은 요즘에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건데 앞으로는 지금 외부에서 뭐 꼬마 빌딩이나 일반 오피스 건물에서 이동하는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임대 수익률은 좀 낮지만 좀 공급이 많아지고 임차가 좀 적어서 임대 수익률은 낮지만 점점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예상 수익률 표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익률이 현금으로 했을 때 한 4.5% 뭐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대출 받았을 때 지금 한 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지렛대 효과로 더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수익이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른 수익형 상품이랑 지금 지산이랑 조금 더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